자, 안녕하십니까. 명사 초청 특강 6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상승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님이신 안준혁 세무사님을 모시고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상승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이시고요. 기존에 이제 참세무법인이라는 곳에서 본점에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반포세무서 무료상담위원으로 하셨었고 CFP가 있으시네요. 네, CFP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재무설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재무설계사요. CFP도 되게 따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재경관리사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나름 국가 공인. 네, 그리고 이제 서초구청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강사. 이거 정말 특히 중개사분들한테 많이 가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남부지부 세법 강사, 공인중개사협회 남부지부 세무상담위원, 이 조합원 입주권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하면 비과세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뭐 필요하신 오퍼레이팅, 뭐 확대,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그런 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제가 소개는 끝났으니까 바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첫 번째로 조합원 입주권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때 비과세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자, 그 다음에 또 세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1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려서 우리 절친 맞죠? 네, 절친 맞습니다. 네. 한 1시간 동안 이제 한번 강의를 해볼 건데요. 네. 자, 1번 한번 볼게요. 조합원 입주권이란, 조합원 입주권의 우리 세법적 정의가 뭐냐면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걸 도정법이라고 해요.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 인가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예요.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이에요. 이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요, 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네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네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네네. 그 중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조합원 입주권이고요. 나머지 그 밑에 보시면은 뭐 그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뭐 지역주택조합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또는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뭐 시장 정비 사업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네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뭐 비과세나 중과세 판단할 때 21년 이후 취득분은 주택수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21년 이전에 취득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네네. 분양권이냐, 네네. 아니면은 그냥 입주권이냐, 네. 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쟁점이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안 된 부분인데, 네.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당연히 분양권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가겠는데, 네. 20년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유명한 세무사님들도 의견이 좀 나누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뭐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런 분양권 가지고 있으신 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일단 그거는 이제 외적인 내용이니까 다시 네네. 한번 조합원 입주권은 도정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의 그 소규모 재건축만 해당되는 게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입주권 특례가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상담했는데 그게 입주권이 나 지주택이었어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끝나죠. 그냥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단추부터 잘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조합원 입주권의 권리 변환 시기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권리 변환 시기가 뭐냐면은요, 이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거는 제가 뭐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택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언제 바뀌는지, 이 권리 변환 시기가 언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요거는 좀 몇 개 아파트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조합원 입주권의 권리 변환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일은 네. 2005년 5월 30일까지였고요. 네. 그 이후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에요. 네네. 자, 여기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네. 집행 기준에 한번 있거든요. 왼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이게 재건축과 재개발을 나눠야 되는데 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표대로 2003년 6월 29일 이전에는 사업계획 승인일이었고요. 네. 2003년 6월 30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일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2005년 5월 31일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재개발은 계속 쭉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었어요. 네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2005년 5월 10일에 네.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네. 2010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네네. 그럼 둘 다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입주권 권리 변환 시기가 언제일까요?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다시 2005년 5월 30일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일이고 네네네. 2005년 5월 31일 이후부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인데 네. 만약에 2005년 5월 10일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요. 네. 뭐 관리처분까지 원래 좀 네.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2010년에 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주택의 조합원 입주권 변경 시기는 네. 부칙에 의해서 네. 사업 시행 인가일이 돼요. 이게 먼저 받은 건가요? 먼저 받은 걸로 되는 거죠. 아, 우리 신나무개님이 정답을 아, 예, 맞추셨네요. 신나무개님, 아유, 네네네. 공부 열심히 하셨나봐요. 네. 앞선 날. 네, 앞선 날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네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요. 네네네.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네네네. 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를 굉장히 좀 서둘러서 받은 것들이에요. 아. 이게 어디냐면은 예. 제가 좀 적어왔어요. 네네. 그 반포 잠원 쪽에 네네. 아크로 리버파크 있죠.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이라고 하는. 아리팍. 예. 네네. 아크로 리버 뷰. 아크로 리버 뷰. 그 다음에 센트럴 자이. 반포 센트럴 자이. 네, 반포 센트럴 자이. 예, 여기가 제가 다 적어왔는데 잠깐 네.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아유, 편하게 보십시오.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2005년 5월 19일에 났어요. 네네네. 근데 관리 처분이 2010년 8월 24일 날 났어요. 딱 그 케이스네요, 지금. 네. 그리고 아크로 리버뷰 같은 경우에도 2005년 5월 16일 날 네.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요. 네. 관리 처분이 2015년 1월 15일에 났어요. 네네. 그 다음에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도 2005년 5월 16일 날 사업 시행이 났고요. 2016년 8월 29일 날 관리 처분이 났어요. 네네. 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그 조합원 입주권을 언제 취득한 게 될까요? 아까 앞섰네. 그렇죠. 사업 네. 시행 인가일이 조합원 입주권 취득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2005년 뭐 예를 들어서 6월에 네네. 살아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그 전에 있는 뭐 그 주공이었죠. 네네. 그거를 사신 분은 네. 거기서 10년 거주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뭐 아크로 리버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10년 거주하신 분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요번에 무슨 사건이 발생을 했냐면 네. 이분이 2005년 네. 5월 26일에 증여를 받으신 거예요. 5월 26일. 네. 네. 요 센트럴 자일 건데 네네. 2005년 5월 26일에 증여를 받으셨어요. 네네. 그럼 이분은 주택 증여가 아닌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으신 거잖아요. 예, 예. 입주권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입주권이 사업 시행이 나버린 후에 증여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입주권을 취득한 거고 10년을 네네. 거주하고 양도를 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번에 감사해서 네네. 세금 내라고 날라온 거예요. 비과세가 아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센트럴 자이의 사업 시행 인가일은 네네. 5월 19일이었다. 네네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으신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좀 이따가 보겠지만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비과세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했는데 신축주택 그 기산일부터 2년이 안 됐죠. 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억울한 아, 상황이 좀 발생했어요. 본인은 당연히 그때 주택으로 알고 비과세 요건 채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오, 충격인데? 왜냐면은 10년 이상 거주도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근데 입주권이었다 이거죠. 왜냐면 2005년 5월 16일에 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판단 시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특히 정의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네네. 요 부분도 우리 절친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네네. 자, 그래서 조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건 그렇다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어요. 네네. 그 다음에 주택이 멸실될 때까지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을 경우에 세법상으로 취급이 어떻게 되냐면 네네. 자,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요. 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낮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차가 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뭐 양도 차익 같은 거를 계산할 때 적용은 무조건 조합원 입주권으로 하셔야 돼요. 네네네. 자, 그래서 뭐 조합원 입주권으로 사실 이렇게 양도하시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분들은 좀 불리해요. 프리미엄에 대해서 뭐 장특이 안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불합리한데 네네네. 오히려 일시적 1세대 2주택 쪽에서는 괜찮아요. 특례가 있으니까. 그렇죠. 특례가 네네.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지방세에서는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취급해요. 저것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중과 취득세는 들어가죠. 중과되죠. 맞아요. 취득세는 그래서 네. 뭐 2주택자는 9%, 뭐 3주택자는 13.4%까지 나오죠. 네네네. 자,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어디는 뭐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있으면 주택으로 된다. 뭐 어디는 조합원 입주권이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 이 국세랑 지방세는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국세가 또 양도세. 국세도 또 나누시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또 종부세에서는 주택 취급하거든요.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고요. 네. 종합부동산세나 지방세에서는 네. 주택으로 취급한다. 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굉장히 복잡해요. 첫 장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원조합원 입주권과 승계조합원 입주권인데요.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면은 원래 당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신 분도 있을 거고 네네. 이 원조합원한테서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사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취득을 했으면 네. 결론적으로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건 아니죠. 네네네. 주택을 취득했을 거란 말이죠. 관처 이전. 그렇죠. 그래서 네. 관리처분계획 이전에 사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제가 받으면 네. 원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해요.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 취득은 기존 네. 주택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된 경우예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런 원조합원 거를 샀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원조합원이 받아놨는데 네네. 그 조합원 입주권을 샀어요. 네. 자, 그 경우에는 승계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 앞장과 같은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인데 주택이 네. 살아 있었다. 네네네. 그러면은 승계조합원 입주권일까요? 주택일까요? 지방세에서는 주택으로 산 거고요.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는 네.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다르죠. 주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승계조합원 입주권으로 봅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만 딱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뭔가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껴있어서 좀 네네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참고 부분. 네.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기별 완공된 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유 기간이에요. 네네. 자, 그러니까 원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완공됐을 때 이 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네.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네네. 와 승계 조합원 입주권을 네. 취득해서 그 조합원 입주권이 완공되고 그 완공 주택을 양도했을 때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원 조합원 입주권은요. 네. 당초 주택의 취득 시기로 봐요. 네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주택을 샀던 분이 그 나중에 완공되고 양도를 하시면 보유 네. 기간의 기산은 당초 주택의 취득 시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근데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어요. 네. 이분들은 주택을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계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완공주택의 취득 시기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크로 센트럴 자입하신 분이 네네네. 그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2005년 5월 26일 날 증여를 받으셨는데 네. 2020년 4월에 완공이 됐어요. 네네네. 자, 그랬을 때 2년이 되지 않은 상태로 양도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예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죠. 네네네. 그래서 세금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 네, 그렇죠. 진짜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 밑에 한번 표를 보실게요. 네. 자, A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어요. 2015년 6월 20일에. 근데 A 조합원 입주권을 2016년 7월 30일에 취득을 했어요. 네네. 자, 그러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승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A주택이 신축주택이 완공됐어요. 네네. 2020년 2월 20일에 완공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A 신축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보유기간이 네. 2016년 7월 30일 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부터일까요? 아니면은 2020년 2월 20일부터일까요?
이게 2020년 2월 20일로 가는 거예요. 그쵸. 승계 입주권을 취득을 한 상태에서 네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은 네. A 신축주택의 완공일로부터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네. 신축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은 A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 시기부터가 아니고 A 주택의 완공 시기부터 기산을 한다. 네. 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20년 2월 20일이니까 거주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겠죠. 네. 예. 다음 볼까요? 아, 그리고 아, 네네.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네네. 완공주택의 네네. 비과세 보유기간이었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1주택과 네네.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네. 요 종전주택을 팔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이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러면은 A주택의 완공 시기부터 뭐 3년, 2년, 1년을 따지면 되냐? 네네.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 취득부터 따져야 되냐? 네네네. 라는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좀 뒤에서 보겠지만, 네. 이 규정을 따질 때는요, 완공일로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승계조합원 입주권의 취득 후 완공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은 완공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뭐 세부 내용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래서 이게 완공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기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그 비과세 판단 시기가 좀 조합원 입주권 쪽에선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네네. 오늘에서야 제가 원조원 이주처럼 알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예,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거 받으시는 거 혜택 잘 받으시고, 미남이신데 말씀도 잘하시고, 풍부한 지식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감사합니다. 그 아내분한테 자랑하시고요. 아. 오늘 공부 많이 도움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뭐 우리 옆에 계신 세무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하고 정보를 도움 드려가지고 이렇게 도움 받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 채널에 나오신 분들이 다 좀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자주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정말 감사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초대받아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지방도 세무 의뢰 받으시나요? 전화로 하시나요? 뭐 전화로는 가능한데 줌 하시나요? 줌은 제가 안 해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줌 하면은 거의 그냥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렇게 한번 그건 제가 따로 팁을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많이 절세하시고 세무사님도 더 많이 이렇게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